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도 사춘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주인에게 반항을 하거나 말썽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이때 올바른 행동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삭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람한테는 사춘기라고 부르는데 이 반려인들은 그 개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개춘기요. 하더라고요. 자, 사람에게 사춘기가 찾아오는 시기가 주로 10대인데 반려견에게는 언제쯤 찾아오나요? 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생후 6개월에서 1년 무렵에 자아가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 또 이 시기 반려견들 성장하면서 자신의 몸집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짖는 소리가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예. 이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에너지가 넘쳐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아울러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보호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예. 보호자 눈치를 보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반려견 중에서도 사람과 반려견이 리더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시기이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자아가 싹트는 시기가 생후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괜히 엄마한테 짜증 부리고 막 별것도 아니들이 예민해지고 그렇잖아요. 개춘기를 겪는 반려견들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뉴캐슬 대학교와 에던버러 대학교의 연구팀이 청소년기 5에서 8개월 된 69마리 개를 관찰해서 연구해서 진행했는데요. 예. 뭐 사춘기 개들을 할 줄 알면서도 예를 들어 앉아 네. 명령을 내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할 줄 아는데 안 한다는 네네. 얘기죠? 더 재미있는 것은 네. 보호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보다 타인이 모르는 사람이 명령을 내렸을 때 더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이 외에도 산책 중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호자가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네. 반려견이 끌고 가려고 했을 때 걔가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으면 멈춰서거나 움직이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오, 하고요. 네. 또 으르렁거리거나 이빨을 드러내면서 보호자나 다른 강아지에게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물기까지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장소에 집착을 하고 자기 것이라는 것이 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다른 곳에 배변을 보거나 밥을 잘 먹지 않고 간식만을 찾는 행동도 이러한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이러한 행동이 갑자기 시작해서 몇 번 반복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반항을 하고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하지만 몇 가지 컨디션 이상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관찰이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람처럼 그 반려견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다는 건데 네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반려견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이런 반항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개춘기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반려견도 불만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네. 개충기랑 비슷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산책을 충분히 했는지, 운동량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는 충분한 애정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합니다. 예. 네. 또 혹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을 때 불쾌감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는 일단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또 시간이 지나고 사람에게 으르렁거리거나 공격성 행동을 한다면 행동 교정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뭐 산책이나 운동량 부족 같은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통증으로 인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진찰을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반려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것들인가요? 집에서 잘 관찰해 보시면 입을 핥거나 발을 핥는 관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네네. 네, 보통 반려견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혀를 날름거리면서 혀를 핥거나 앞발을 핥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얼굴에 특히 주둥이 주위와 앞발 붉은색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예.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증거이고요. 그래 반려견의 침은 공기에 닿으면 산화가 돼 붉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잘 관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군요. 눈 밑에 움푹 패이고 색이 거무스름하다. 네. 보통 이제 사람으로 치면 다크서클이라고 부르기도 예. 하는 부분이 있죠. 반려견에도 눈 밑이 유난히 움푹 패이고 거무스름한 색이 보일 때 반려견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관찰해 주시면 개들이 스트레스를 알 수가 있고요. 예. 또 세 번째 또 소변의 실수. 평상시에는 화장실을 마스터한 반려견이
엉뚱한 곳에 소변을 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려견의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예. 자신의 스트레스를 소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잠시 반려견도 애정과 사랑을 주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 것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아. 반려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이게 혹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네네. 혼내지 말고 잘 보듬어주고 또 네.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반려견 사춘기가 보호자와의 그 애착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인 생물학 회부에 의하면 보호자 유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예. 네. 불안정한 반려견이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해서 말썽을 피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모 관계에서 불안정한 10대 청소년이 더 많은 갈등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개들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예. 또 암컷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애착 관계가 불안할수록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다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개춘기가 오기 전 생후 3에서 6개월 사이 보호자는 반려견과 신뢰 및 유대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예. 신뢰와 유대 관계가 없이 개춘기가 시작이 되면 반려견은 더 크고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고 성격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반려견이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보호자가 많은 애정을 주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시기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개춘기 시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개춘기 시기가 되면 이제 응석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들 많거든요. 네. 응석을 다 받아주게 되면 나중에 버릇이 될 수가 있고요. 어. 또 강하게 혼내키게 되면 오히려 예. 역학화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규칙을 정해주시고 단호하게 훈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장난감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와 충분한 산책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춘기에는 보호자와 교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인내심을 가지고 강아지의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예. 네. 자, 추가적으로 이 반려견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그 개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좀 예민해져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추천해 주실 만한 놀이 같은 게 있을까요? 오. 네, 놀아줄 때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때는 예. 제일 좋은 것이 산책, 그다음에 아. 공놀이거든요. 공놀이요. 공놀이 같은 것을 걔가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게끔 좋아하는 놀이를 해주는 것이 있고 네. 평상시에 걔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든지 네. 이런 것을 적시적게 응용을 잘 해주시게 되면 네. 걔들도 사춘기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 밖으로 예. 데리고 나가서 공놀이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네요. 네. 네. 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반려견 키울 때 터그놀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딱 씹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오히려 이 반려견이 성질이 좀 난폭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놀아줄 때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터그놀이 할 때 사람들이 물어하고 막 흥분하게끔 으르렁거리면 네. 막 흔드는 경우가 네. 굉장히들 많거든요. 만약에 흔들고 으르렁거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걔는 흥분을 하게 되고 물고 터는 버릇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공격 성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물고 당기는 놀이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물어와 나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놀이를 할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었군요. 네. 네네. 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개춘기 시절에 사고를 많이 이제 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파양과 유기도 굉장히 많아진다고 들었는데 이 반려견을 겪고 있는 그 반려견의 개춘기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보호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우리 이 반려견을 입양했을 때 작고 귀여운 아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화를 갖거든요. 특히 이제 개춘기 시기에는 짖음이나 물림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제 문제견으로 발생이 됐을 때 예.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파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요 시기를 예절 교육을 간단한 예절 교육과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그 시기를 극복을 잘 한다고 하면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개로 다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이 시간 동안 개춘기의 이 증상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반려견이 어디가 아파서 통증이 있어서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점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애견훈련소 이웅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